지금 뭐라고 입력하신 거예요? 제가 블로그 제목을 붙여놓고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소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챗 GPT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글 하나 발행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10분 안에 글 하나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달에 약 $1,200 정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스입니다. 35번째 제자님 DUD 아이디로 시작하시는 제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3살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DUD, 그 영진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해가지고 네. DUD로 아이디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지자님께서 얼마의 수익을 벌었길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우리 지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4월이잖아요. 4월 초인데 3월 달에 얼마 벌었어요? 3월 달에 약 $1,200 정도 배웠습니다. 약 $1,200? 네. 어제는 얼마 버신 거예요? 어제는 약 $40 중반 정도 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그럼 수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00불 한다고 하면은 한 160만 원, 170만 원 요 정도 네, 벌고 그렇습니다. 계시겠네요. 네. 이렇게 돈을 버니까는 애드센스 사랑스러운가요? 같이 살고 싶죠. 거의 배우자 느낌으로 네, 네, 네.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애드센스로 돈을 벌었는지 우리 지자님의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저는 평택 쪽에서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네네. 그 배관공이라고 한다면 어떤 배관을 다루시는 거예요? 보통 중배관이라고 엄청나게 큰 배관을 조립하고 용접하시는 분에게 작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고덕신도시 그쪽이잖아요. 네네. 삼성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막 반도체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삼성 반도체 쪽이 매출이 그렇게 좋지 그쵸. 않아가지고 공장 몇 개 지을 것도 덜 짓고 사람도 덜 쓰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 지자님은 괜찮아요? 괜찮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다른 팀들 보면은 다음 일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다행히 일감이 좀 끊이지 않는 회사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일하고 있는데 주위에 아는 분들이 같이 일하다가 못 나오시는 걸 보고 좀 속으로 내 차례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못 나오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화살이 나한테도 언젠가는 올 수 네. 있겠다. 네, 있죠. 그래서 애드센스를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감이 없어서 만약에 일을 못 하게 되면 제가 수익이 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제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자님은 이 애드센스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간절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자님께서 이제 애드센스를 시작하기 전에도 다른 부업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네. 그 부업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 한창 스마트 스토어 심사인당님이 소개한 영상이 화제여서 스마트 스토어 물건을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해보긴 했는데 대차게 말아먹었죠.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어떤 물건 파셨어요? 저는 문틀 철봉 위주로 버렸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100개 정도 사입하고 헬스밴드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그때 많이 구매를 안 했던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쇼츠, 뭐 AI 부업도 있고, 뭐 다양한 부업도 있는데, 그러다가 해보고 안 되니까 나한테 맞는 옷, 적절한 옷을 입어보시려고 오신 거고, 네. 그러다가 애드센스가 맞는 옷이었던 거고. 네.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지금 애드센스로 넘어오셨는데, 이 애드센스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요? 애드센스는 우선 시작하기가 쉽죠. 다른 사업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를 했다가 그만둔다고 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아닌데 잘만 하면 웬만큼 사업하시는 분의 수익을
가질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매력적인 돈벌이 수단은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블로그만 가지고 있는 장점 이거를 알고도 하지 않으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네.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상 해보니까는, 이게 진짜 돈 되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방금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네. 그 생각이 딱 들었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이거 블로그 진짜 괜찮네. 만족하다. 저는 수익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제 기준에 $30에서 $40 이상 왔을 때 가능성이 있구나, 그거를 스스로 좀 느꼈습니다. 40불이면 이제 약 100만 원 정도 넘었을 때, 네네. 그때, 아까 제자님이 욕심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얼마까지 벌고 싶으세요? 아주 못 벌어도 $50. 음. 그리고 중기 목표는 아예 월급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네. 이 영상이 기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하루에 80불 언제까지 찍어보실 목표세요? 2년 안에 2년? 네. 지금이 약 40불이니까 2배 성장하는데 2년? 좀 너무 길다 하지 않을까? 2년? 물론 2년 좋죠. 2년 80불 괜찮은데 우리가 1억 벌기까지가 진짜 힘든데 네. 1억에서 2억 버는 건 쉽고 또 2억에서 4억 버는 건 더 쉬워진대요. 네. 자본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지니까. 네네. 1억은 뭐 내가 아파트를 사봤어, 뭘 해봤어,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네네. 해봤잖아요. 네. 그 시간이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제자님 지금 본격적으로 돈 버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도 3, 4월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 4월, 오케이, 4월.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2년 걸렸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년 걸려서 40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한 1년 반 잡죠. 조금 당겨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2배 올리는 걸로 그러면은 26년 8월에는 네. 26년 8월. 네, 제가 볼 거예요. 네, 수익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우리가 이따가 영상 촬영 끝나고 또 제가 컨설팅 도와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드센스가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제자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애드센스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드센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하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이라면 애드센스도 하나의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몸을 써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뭐 고생을 해서 도는 방법이 있는데, 블로그가 시작하기 쉬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쉬운 돈벌이 방법은 아니에요. 비교적 쉬운 거지. 이것도 나름 블로그 하는 사람들만의 고충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좀 하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포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거잖아요. 남의 주머니 돈 빼오는 게 쉽냐. 네. 자동 판매기 누르면 당연히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네.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노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의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의 주제만 찾아다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키워드가 돈이 되는지 유입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저는 블로그 중에서 인기글이 뭔지, 최근에 쓴 글은 뭔지 그런 거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키워드를 모아 나갔고, 엑셀 같은 데 보면 뭐 한 페이지 이렇게 가득한 것도 있고 정리를 좀 안 해놓긴 했는데 여러 군데 막 퍼쳐들어져 있어요. 네네네. 한 엑셀에다가 쫙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럼 한 뭐 열 몇 개에다가 엑셀을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블로그는 요렇게 어떤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는 메모장에 해놓고 어떤 거는 엑셀에다 해놓고 어떤 거는 그런 식으로. MBTI P죠? 그쵸. J로서는 이해를 못해. 그쵸. 오케이. 그렇지만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네. 좋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수들은 어떻게 키워드를 정리했나 해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엑셀을 딱 만들어 놓고 시트가 1, 2, 3, 4, 5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별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1번 블로그, 2번 블로그, 3번 블로그 해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키워드 썼는지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저는 이제 J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을 것 같고, 뭐 각자의 스타일로만 만들어가면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익이 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글 막 쓴다고 해서 돈 되는 거 아니다. 네, 당연하죠. 네, 진짜 돈 되는 키워드는 따로 있고 네. 그 키워드를 발굴하기까지의 난다른 노력들을 해야만 돈 벌 수 있는 네. 거다. 이 말씀을 네. 주고 싶으셨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23년도부터 혼자 독학으로 맨땅에 헤딩을 하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요? 힘든 점은 다 똑같죠. 주제를 찾고 글을 썼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가 정말 좀 견디기 힘들죠. 왜냐하면 글을 하루 이틀 쓰고 그런 수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썼는데 하루 수익이 0.0 몇 달러? 10원 막 그 정도잖아요. 그쵸. 몇 달 동안 노력해서 글을 썼는데 하루에 10원씩 들어오면 자괴감 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해봤자 별로 나아지는 건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아로스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저번에 올인원 선별글 했던 내용까지 다 제가 봤거든요. 어떤 제자님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을 때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너가 진짜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게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죠. 어. 네. 할 수 있어, 너가? 너가 이 돈 벌 수 있어? 지금 동안 해온 결과를 보면 난 좀 안 믿기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죠. 그 누군가가 제자님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네. 그만큼 자신감이 좀 많이 네. 없었던.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선택지가 이거 말고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이 아니면은 나가서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것도 젊었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거지 엄청 좋은 대학교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벽이 제가 선택지를 이것밖에 안 남기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제자님 이야기 말 들으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200, 300 벌 때 극복하고 싶어서 새로운 기술을 저는 배웠던 거였고 그때 이 동아줄 밖에 저도 안 남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되려는 마음으로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아로스킨을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간절하면 네. 움직여지더라. 그렇죠. 네. 저나 제자님이나 그 동아줄 하나라는 게 네. 이거 아니면 나 진짜 큰일 나더라. 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나를 절벽 앞에 몰아놓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 그게 우리의 동력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행히도 그 동아줄을 잘 잡았어요. 네. 그래서 어느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쭉 수익을 버니까 네. 혹시 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이 있죠. 아,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자랑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몇 달러 벌 때는 자랑은 못했죠. 수익이 너무 안 나오니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수익이 이 정도면 말해도 되겠다 하는 수익을 찍었을 때 그게 몇이었어요? 그때도 20달러에서 한 30달러 사이 그 네.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 누구에게 자랑했어요? 맨 처음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도 한번 알려달라. 어머님도 네. 용돈벌이로 하게. 자기도 한번 알려달라고 하고 제가 어머님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고 이런 걸 왜 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 정도 번다고 하니까 자기도 알려줘. 오히려. 네.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야, 블로그 좀 써봐 이렇게 제가 옆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듣지도 않더니 너나 해! 막 네.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하는데 이럴 때 쉬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블로그 주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애드센스 승인 빨리 받는지 물어보고 야, 너 뭐 썼어? 키워드 네. 갖고 와. 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누나니까는 부탁해가 아니라 갖고 와. 이러지 않아요? 네, 초보니까 이게 키워드가 제가 주는 키워드는 진짜 좀 선별을 해서 준 키워드인데 이게 그 키워드를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구나. 네. 이게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게 돈 되는 키워드라는 거 아는데 나는 아는데 좋은 키워드인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거랑 뭐가 차이점이 있어? 좋은 거야, 많은 거야? 이런 이 느낌. 키워드가 돈이 돼? 사람이 찾아? 검색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초보자와 또 해본 사람의 차이점이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 키워드는 돈이 될 것 같아. 이 감이 오잖아요. 네. 그 실제 조회 보면은 진짜 맞아. 블랙키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 단가 보면 맞아. 근데 초보 때는 안 보여. 네. 엄마랑 누나한테 이제 블로그를 가르쳐 주면은 네.
이거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런 답답한 마음도 있을 테고, 네. 또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초보자다 보니까. 그래서 돌발 영상 편지를 하나 해보자면, 엄마랑 누나한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알려주는 정보 싸구려 아니야.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추리고 추린 키워드를 알려준 것이고 추리고 추린 정말 좋은 노하우를 알려준 건데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좀 쌓여 있었구나. 네. 내가 좋은 거 가르쳐줬는데. 좋습니다. 좋은 거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걸로 수익 낸다.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다. 우리 제자님들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하면 도움되는 거를 하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거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하면 좋은 거 뭐 100개 중에 150개를 해도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를 하면은 그냥 그 블로그는 저풍지당해서 없어지거나 삭제 당하는 거의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처음에 가족들한테 자기 블로그 애드센스 클릭해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블로그 보여줘. 이거 클릭해봐. 네. 너거 핸드폰으로. 이게 정말 돈이 되는지 그러다가 진짜 애드센스 힘들게 승인 받은 거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일 크리티컬, 네. 치명적이죠. 이건 저의 경험인데 티스토리를 맨 처음에 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글감이 쌓였어요. 네. 어느 정도 글감이 쌓였는데 다음 위주로 노출을 할 때 고단가 키워드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글을 많이 써놓으면은 고단가 키워드 한두 번 정도 써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썼으니까 뭐 되겠지 해서 고단가 키워드를 한번 써봤어요. 어떤 키워드였나요? 대출이었나 한 자동차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애드센스 창을 탁 열었는데 그전에는 한 $10에서 $20 이렇게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자리가 3인 거예요. 네. 앞자리가 바뀌었나 했는데 뒤에 0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20 정도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놨는데 고단가 키워드를 한 번 썼다고 블로거가 저품질 당해가지고 하루 $3에서 뭐 $1 왔다 갔다 하는 블로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저 한 번 포기했었습니다. 고단가 키워드는 정말 웬만한 실력이 쌓였을 때 아니면은 티스토리로는 저는 안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인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이 나잖아요. 네. 나 이거 돈 더 벌고 싶다. 네. 그래서 써보신 거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네. 대출은 결국 광고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할애된 공간인 거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감히 블로그 따위가 어디에 우리 사업장에 하면서 네. 철퇴 네. 이런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내가 블로그 했다 티스 블로그 했다 대출 막 이런 거 돈 될 것 같아 그런다고 해도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만 말하면 좀 제자님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슈블로그 내가 다음에 검색 노출시키는 초보자일 때는 하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 유입 블로그라고 있어요. 뭐 지식인을 하든 뭐 네이버 카페를 가든 아니면 뭐 광고를 하든 그 다음을 떠나서 할 때는 내가 뭐 어차피 저품질 걸리든 말든 뭐 다음하고는 빠이빠이 된 거니까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대출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초보자 때는 쓰면 안 된다. 다음 검색 노출할 때는. 근데 중급 이상부터는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제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자님께서 네. 타임머신을 탔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나이가 지금 이제 애드센스 수익을 벌고 있지만 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애드센스 이거 할까 말까? 돈 정말 돼? 안 돼? 막 고민하던 그 찰나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타임머신을 타고 3초만 말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내 과거의 나한테 어깨 딱 두들기고 야! 그래서 딱 돌아봤어. 3초만 하고 자기 현재로 돌아와야 돼.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블로그로 돈 방법을 선택한 것은 너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다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 너 이거 선택 안 하면 후회한다. 네. 이거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렇게 네. 말씀해주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나가 정말 할 수도 있겠네요. 혹하겠죠. 네. 네. 그만큼 지금 제자님은 이 블로그가 너무 좋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자님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애드센스로 돈을 벌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이제 PD님께서 또 네. 애드센스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엄청 많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받을 수 없었던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혹시 초대해가지고 네. 궁금한 것들 질문드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PD님이 딱 거의 애드센스 거의 지금 한 달에 10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뭐 생초보다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5년, 6년 하다 보니까 이걸 왜 못해? 막 이런 마음인데 우리 PD님은 또 아니죠. 네.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모셔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키워드 아까 목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찾으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아무 키워드를 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은 다른 분들이 쓴 티스토리 블로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티스토리를 들어가시고 M 짝대기 치면은 모바일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맨 아래로 내리면은 이분이 작성하신 글 중 그 인기가 많았던 블로그 제목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사를 따로 한 다음에 구글 시트나 메모장에다가 따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모아두시고 글 쓸 때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 하나씩 꺼내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네. 어떤 거는 돈이 되고 또 어떤 거는 돈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혹시 어떻게 아세요? 뭐가 돈이 되는 키워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당 키워드로 글을 다 써보고 나중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애드센스로 그 성적표처럼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어떤 키워드가 돈이 되는 키워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없는 분야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그걸 키워드를 봐도.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떤 걸 도움받아서 쓰세요? 키워드랑 챗GPT 사용할 줄만 아신다면 블로그 쓰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GPT 쓰는 거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입력하신 거예요? 제가 블로그 제목을 붙여놓고 이런 제목의 블로그 글이 구글이 좋아하는 소제목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 맞춰서 그 소제목을 작성해 달라고 챗 GPT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이 블로그 제목의 소제목들을 얘가 나열을 해줬거든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빼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거를 복사 붙여 넣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메모장에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은 소제목들 가지고 또 GPT한테 이 소제목 내용대로 글 써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글 하나 만드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구글한테 물어보면은 구글이 좋아하는 제목의 조건, 구글이 좋아하는 블로그의 소제목 조건을 물어보면 그런 조건들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들을 알려주면 그걸 프롬프트로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딱 모아둬서 키워드만 집어넣고 제목에 대한 프롬프트, 소제목의 프롬프트, 내용에 대한 프롬프트를 다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는 값을 받은 다음에 블로그로 글을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 하나 발행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사람마다 다르고 블로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사진도 넣고 꾸미고 싶다 그러면 1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해당 주제가 반응이 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런 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10분 안에 글 하나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응을 확인한다는 게 네. 사람들이 검색을 하냐 안 하냐를 보기 위한 건가요? 해당 키워드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냐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그렇게 말고 또 하시는 방법이 더 있으세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는 제목 따로 요구했고 소제목 따로 요구했고 내용 따로 요구했고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자기가 프롬프트를 좀 공부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은 자기가 만든 프롬프트 위에다가 제목만 올려놓고 챗 GPT한테 요청을 하면은
한 번에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신만의 프롬프트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네. 하면 20, 30달러 나오겠죠? 좀 더 노력을 하셔야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